서울이 진짜로 멈춰버린 날이었다. 교통이 마비되었다는 뜻도 아니고 전기가 나갔다는 뜻도 아니었다. 숨소리 하나, 눈물 한 방울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쏠려버린 어느 가을 밤 서울의 심장이 딱 한 무대를 향해 고동치던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전유진과 이찬원이 서로를 바라보며 첫 소절을 맞부른 바로 그 찰나, 서울은 트로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고.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 인근은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부터 이미 들썩이고 있었다. 노을과 네온이 뒤섞인 하늘 아래 수많은 응원봉이 바다처럼 출렁였다. 트로트 익스플로전 서울 2025. 트로트 부흥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콘서트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을 뒤흔든 모든 트로트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송가인, 이명웅, 영탁, 장민호, 그리고 무대의 마지막 비밀카드로 소문만 무성했던 두 사람, 전유진과 이찬원. 입장 게이트 앞에는 새벽부터 줄을 선 팬들의 발끝에서부터 설렘이 후끈후끈 피어오르고 있었다. 입장 대기줄 어딘가에서는 전유진의 이름이 적힌 슬로건이 나부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늘색 수건과 깃발에 이찬원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부산에서 밤새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는 한중년 팬은 인터뷰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만약 유진이가 찬원이랑 같은 무대에 선다면요, 저 아마 그대로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 말은 반쯤은 농담, 반쯤은 예언이었다. 오후 7시가 똑 떨어지자 공연장 안의 조명이 순식간에 꺼졌다.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번지던 휴대폰 불빛도 하나둘 사라지고 오직 무대 위 거대한 스크린 한가운데 숫자 카운트다운만이 붉은 빛으로 관중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10, 9, 8.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현실인지 스피커로 깔린 효과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공기는 뜨거워졌다. 드럼이 폭발하듯 터지는 순간 화염과 레이저가 천장을 가르며 치솟았다. 트로트 익스플로전의 막이 이렇게 올랐다. 첫 무대를 연 송가인은 특유의 폭발적인 고음으로 공연장의 온도를 단번에 몇 도는 끌어올렸다. 이어서 이명웅이 등장해 서정적인 발라드 트로트를 선보였고 관객석에서는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야말로 눈물과 떼창이 교차하는 대축제였다. 하지만 이 모든 무대가 끝난 뒤에도 관객들의 머릿속 어딘가에는 동일한 물음표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오늘 진짜로 소문대로 그 둘이 함께 나올까? 전유진과 이찬원.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치솟는 조합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한 줄의 글자가 천천히 떠올랐다. 서울이여, 오늘 밤 멈출 준비 되셨습니까?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단출한 피아노 선율이 홀안을 스며들듯 채우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묻어나왔다. 전유진의 히트곡 사랑하시렵니까의 서정적인 인트로였다.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튀어나왔다. 유진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하얀 안개와 스포트라이트 한 줄기만이 비어있는 무대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무대 왼편에서 한 소녀의 실루엣이 걸어 나왔다. 분홍 비디 감도는 현대식 한복 드레스, 허리 아래로 부드럽게 흐르는 긴 머리카락, 그리고 마이크를 양손으로 꼭 쥔 채 떨리는 듯한 숨을 고르는 모습. 누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실루엣이었다. 전유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티켓값이 이미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관객이 수천이었다. 서울. 오늘 제가 진짜 다 뒤집어 놓을게요. 유진이 특유의 해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관객석에서 웃음과 환호가 동시에 터졌다. 그는 사랑하시렵니까의 첫 소절을 또렷하게 끌어올리며 노래를 시작했다. 사운드 시스템이 자랑하는 깨끗한 음향 위로 특유의 맑고도 애잔한 음색이 물 위에 떨어지는 잔물결처럼 퍼져나갔다. 감정을 쥐고 흔드는 고음, 순간순간 올라갔다 내려오는 꺾기, 말끝을 잡아끄는 듯한 여운까지 모두 완벽했다. 어느 팬의 말처럼 전유진의 라이브는 결국 진짜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한 곡이 끝나고 나서도
환호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하지만 관객들은 알지 못했다. 지금 느끼는 전율이 단지 예열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회자가 올라와 다음 무대를 소개했다. 이번엔 이찬원입니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정말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비명이 터졌다. 아, 이 흐름은 혹시. 서울의 공기가 미묘하게 떨렸다. 이찬원은 늘 그렇듯 여유로운 미소로 무대 중앙에 섰다. 따뜻한 바리톤이 살아나는 대표곡을 연달아 선보이며 분위기를 순식간에 다른 결로 끌고 갔다. 진또배기, 사랑의 해결사, 그리고 정규 앨범 찰난 수록곡들까지. 관객들은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리듬을 맞추고 후렴을 함께 따라 부르고 있었다. 무대 위에 그는 더 이상 경연 프로그램에서 2위를 차지했던 참가자가 아니었다. 장르를 상징하는 얼굴, 트로트의 현재를 걷는 주연 그 자체였다. 이찬원의 마지막 곡이 끝나고 조명이 완전히 꺼졌다. 잠시 정적. 관객석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휴대폰 불빛이 켜졌다. 모두가 엔딩을 준비하듯 별빛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나측지만 조금 다른 코드가 들려왔다. 사랑하시렵니까의 멜로디를 살짝 비틀어 놓은 듯한 새로운 인트로였다.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뭐지? 혹시 콜라보야? 오늘 여기서 둘이 같이 나오는 거야.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아까 무대를 떠났던 이찬원이 이번에는 재킷을 벗고 흰 셔츠 차림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전유진이 두 번째로 걸어 나왔다. 하얀 조명이 두 사람의 발끝에서부터 차례로 올라와 얼굴까지 비추는 순간 공연장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울음 섞인 비명, 믿을 수 없다는 탄성, 누군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듯한 숨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뒤엉켜 거대한 파도처럼 천장을 향해 치솟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걸어가며 중앙에서 마주섰다. 찬원이 먼저 나지막한 저음으로 노래를 시작했다. 오늘 같은 밤, 서울이 멈춘다면. 그 뒤를 이어 전유진이 맑은 고음으로 화답했다. 그대와 나, 이 순간을 기억해요. 이 노래의 제목은 듀오 오브 하츠. 무려 3달 동안 극비리에 준비한 신곡이었다. 포항의 소녀와 대구의 청년이 서울 한복판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을 교차시키는 순간을 노래한 곡. 첫 소절이 지나갈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누군가의 인생의 겨울과 봄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듯한 표정이 번져갔다. 후렴구에 들어서자 편곡은 완전히 폭발했다. 드럼이 심장처럼 울렸고 베이스는 땅 밑에서부터 진동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관객들은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이 곡은 그냥 한 번 부르고 말 노래가 아니었다. 훗날 누군가는 이 곡을 두고 트로트 세대교체의 신호탄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두 사람이 마주본 채 손등이 살짝 스치는 순간 숨을 죽였던 1초의 정적이 지나가고 거짓말처럼 1만 5천 명의 떼창이 터져나왔다. 그대는 울주 바닷바람, 나는 포항 햇살이라는 가사가 흘러나오는 부분에서는 일부 팬들이 이미 완벽하게 외웠따라 부르는 모습에서 얼마 전 유출된다는 소문도 없이 비밀 준비를 했을 거라는 제작진의 말이 떠오를 정도였다. 고음 클라이맥스에서 유진이 목소리를 치솟게 만들자 찬원이 묵직한 저음으로 바닥을 받쳐주었다. 두 사람의 음색이 서로를 휘감으며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은 그야말로 서울 상공위에 거대한 트로트 무지개가 걸리는 듯한 광경이었다. 마지막 후렴에서는 마이크를 관객석 쪽으로 돌렸다. 거의 준비된 듯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떼창이 정확하게 이어졌다. 오늘 같은 밤 서울이 멈춘다면 우리 둘의 노래로 다시 뛰게 하리. 이 한 줄이 공연장을 가득 메우는 동안 사람들은 누구랄 것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웃었다. 눈물을 훔치던 한 어머니는 옆에 앉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화면에 잡힌 그들의 모습은 이후 수십만 회 재생되는 직캠 영상의 대표 장면이 된다. 곡이 끝났을 때 잠시 진짜 정적이 찾아왔다.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숨을 참은 듯한 순간. 그리고 그 다음 폭발.
누군가는 울면서 소리쳤다. 유진아 고마워. 찬원아 사랑해. 어느 중년 남성은 그 자리에서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 고개를 숙였다. 박수 소리와 환호가 5분 넘게 이어졌다. 스태프들은 이어지는 무대를 위해 다음 큐를 준비해야 했지만 누구도 성급하게 이 감정을 끊으려 하지 못했다. 오늘 이 장면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에서 전유진은 이렇게 말했다. 사실 이 무대 제 인생에서 제일 떨렸어요. 찬원 오빠랑 같이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팬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 노래에 담긴 마음을 다 전해야 하는데 그는 연습실 한 구석에서 잠이 들 때까지 듀오 오브 하츠를 반복 재생하며 가사를 곱씹었다고 한다. 가사 중 한 구절 서울이 멈춘데도 우리는 노래할게요라는 문장을 볼 때마다 초등학교 시절 작은 동네 무대에서 불렀던 첫 트로트가 떠올랐다고 고백했다. 이찬원 역시 카메라 앞에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유진이는 제가 TV로 보던 시절부터 진짜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무대에 서보니까 이 친구랑 트로트의 미래를 같이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연습했어요. 제가 괜히 발목 잡으면 안 되니까. 그는 새벽 2, 3시에도 작곡가와 통화를 하며 화음을 조정하고 키를 반톤 올릴지 내릴지를 놓고 끝까지 고민했다고 한다. 듀엣은 단순히 목소리를 섞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잠시 빌려주는 일이라는 그의 말은 많은 팬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온라인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전유진 글로벌 팬스 페이지에는 첫 직캠 링크가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좋아요가 1만 개를 넘겼다. 댓글에는 찬난 오빠 첫 소절 나오자마자 눈물 터졌어요. 유진이는 제 인생 이야기를 그대로 노래해줬어요 같은 글들이 줄을 이었다. 50대 엄마 팬과 10대 딸이 동시에 울었다는 사연, 남편이 처음으로 트로트 콘서트를 따라왔다가 되려 본인이 팬이 되어버렸다는 에피소드까지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 있었다. 음악 플랫폼에서도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듀오 오브 하츠 라이브 버전 직캠 음원이 팬들 사이에서 편집되어 공유되기 시작했고 공식 음원 발매 요청 해시태그가 SNS 상단을 장식했다. 트로트가 이렇게까지 젊은 감성으로 폭발적으로 소비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과거 부모 세대의 노래라 불리던 트로트는 어느새 10대의 플레이리스트 한가운데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이날의 무대는 그 흐름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음악 평론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 평론가는 칼럼에서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종종 K-팝을 한국 대중음악의 현재라 부르고 트로트를 과거의 향수라 부른다. 하지만 그 구분은 오늘부터 다시 써야 한다. 전유진과 이찬원이 보여준 것은 트로트의 르네상스, 아니 젊은 심장을 단단히 붙잡은 새로운 국민 음악의 탄생이다. 감상용 장르가 아니라 삶의 언어로서의 트로트. 그 현장이 바로 KSPO 돔이었다. 이날의 콜라보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컸다. 전유진 같은 Z세대 트로트 스타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세계 어느 도시의 청소년에게도 실시간으로 노출될 수 있는 세대다. 반면 이찬원은 이미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의 듀엣은 세대와 플랫폼, 전통과 현재가 서로 교차하며 새로운 파급력을 만들어내는 실험이기도 했다. 공연 기획자들은 이 무대를 보며 향후 트로트 콘서트의 방향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히트곡 나열이 아닌 서사와 협업, 세대 간 연결이 핵심이 되는 새로운 포맷 말이다. 팬들의 마음에는 또 다른 약속이 새겨졌다. 언젠가 다시 이 둘의 듀엣을 라이브로 듣게 되는 날. 누구는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티켓 예매비를 모으기 시작했고 누구는 자녀와 함께 꼭 다시 가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어떤 이는 댓글에 이렇게 썼다. 서울이 멈췄던 그날, 내 인생의 시계도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 노래 덕분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한 문장은 이 무대가 가진 진짜 힘을 아주 간결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훗날 누군가는 음악사 책의 한 구석에 이렇게 적을지도 모른다.
2025년 11월 서울 전유진과 이찬원이 부른 듀오 오브 하츠의 밤. 트로트는 더 이상 세대의 경계를 가진 장르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트로트는 서울의 심장을, 대한민국의 기억을, 그리고 무대에 함께 울고 웃던 모든 이들의 일상을 영원히 휘감는 하나의 언어가 되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 서울이 멈췄다. 전유진과 이찬원의 듀엣 순간 관객의 떼창이 폭발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지금도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한 곡에서 조용히 계속되고 있다.